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3회차 직업심리학 파트의 문제입니다.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서 표준 점수,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 하면은 생각나는 게 G스코어하고 G점수하고 그 다음에 T점수가 있죠. G점수와 T점수가 이제 표준 점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특정한 원점수 이하에 속하는 사례의 비율을 통해서 나타내는 상대적 위치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특정 원점수 이하의 내용에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할 거 아닙니까? 편환해서 그 이하에 속하는 사례의 비율, 이런 것을 우리가 백분위라고 하죠. 백분위 점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백분위 80이다. 그러면 상위 20%가 되잖아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점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물론 원점수가 낮은 사람이 전체의 8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백분위 점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점수가, 이게 원점수가 되겠죠.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스코어를 낼 때, G점수를 낼 때, 자, 표준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거든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그래서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편차를 적용해서 내는 것이 바로 G점수거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발달의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발달 기준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발달 기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발달의 기준, 이 발달 기준에 뭐 이렇게 서열적인 기준도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발달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한 규준 집단에서의 자료다라고 했는데요. 뭐 해설에 보면 전국 규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국 규준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주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사회 계층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하나의 유충을 고려해서 우리가 내는 것이 전국 규준이라는데, 자,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집을 해서 규준 집단을 만들어요. 우리가 규준 집단에서 그 자료들이 바로 일종의 규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규준을 가지고 우리는 개인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표준 점수가 G스코어하고 T스코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것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표준 점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대개 이제 채점자 간 신뢰도를 낼 때 채점자 간, 그랬으니까 채점자가 여러 명일 때죠. 채점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뢰도가 일치하잖아요. 신뢰도가 일치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김씨, 이씨, 박씨 채점자가 3명입니다. 그 3명이 낸 각각의 신뢰도가 일치하네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에세이 검사나 투사법, 직접행동관찰법, 사지선다형 검사가 객관적 검사겠죠. 이게 객관적 검사가 됩니다. 이렇게. 자, 답은 2번이 됩니다. 아무래도 채점자 간 신뢰도가 높으려면은 그렇습니다. 객관적 검사가 투사적 검사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죠. 투사적 검사의 단점 안에는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가 낮는데 객관적 검사는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도 높은 거예요. 여기 직접행동관찰법,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점자마다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사법은 말씀드렸고, 에세이 검사는 뭐 이렇게 에세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춤법이라든지 어떤 교정하기 위한 검사, 이런 것들이 에세이 검사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사지선다형 검사는 객관적 검사니까 이게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 문제는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그렇습니다. 규준참조검사입니다. 규준참조검사. 준거참조검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서 못 미쳤냐 아니면 미쳤냐 그것만 보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자격증 시험은 60점 이상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60점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거참조검사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검사가 여기 해당된다라고 해요. 당신의 지능 수준을 봤더니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100분위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규준참조검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측정의 오차가 작네요. 오차가 작으면 당연히 신뢰도는 높죠. 자, 그 다음에 검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자,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정확성을 나타내는 타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자료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죠, 여기 안에. 그래서 신뢰도도 높아요. 하나의 그림이 더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자료가 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도가 낮고요. 신뢰도는 높죠. 신뢰도는 높아요. 이 그림으로 연상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럼 보세요. 신뢰도가 높고 여기도 신뢰도가 높죠. 근데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면, 검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소리는 낮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맞습니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인 또는 구성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타당도의 개념이다. 맞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validity, 타당도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문제는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어떤 시험에서는 도피 단계로 나왔었는데요. 도피 단계 없고요. 경계 단계 맞고, 저항 단계 맞고, 탈진 단계 맞아요. 재발 단계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순서 아시죠? 경계 단계가 1단계고 그 다음에 저항을 하죠. 그 다음에 소진, 탈진이 되죠. 번아웃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셀리가 제시한 일반 적응 증후군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5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직무 분석 방법인데, 1번 결정적 사건법. 이 결정적 사건법과 유사한 게 중요사건 기법인데요. 중요사건 기법과 유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일지법, 작업자 중심법, 그 다음에 관찰법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주재원들에게 자신들이 현지에서 업무 처리를 하던 중 생긴, 이것도 중요한 거, 인상 깊은 일들을 적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기록들을 토대로 러시아 주재원의 직무 특성을 정리하였다면, 인상 깊은 일들을 적게 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결정적 사건, 중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 깊은 일들이 바로 결정적 사건이다. 자, 답은 1번이고요. 2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의 하나로 면접법을 쓸 수 있죠. 자, 면접법은 최초 확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료가 거의 없을 때, 자료가 드물 때 쓰는 방법이 최초 확인법이잖아요. 면접할 수도 있고, 설문지로 돌릴 수도 있고, 관찰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녹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최초 확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면접할 때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입니다. 면접 대상자들의 상사가 있어요. 상사를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면접을 한다는 사실과 일정을 알려줘야 될까요? 당연하죠. 상사가 알고 있어야죠. 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응답자들이 가급적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도록 한다. 틀렸습니다.
면담이잖아요. 면담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개방형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해야 되죠. 개방형 질문이 바람직하다. 이걸 좀 더 많이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사 간의 불만이나 갈등에 관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아야 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됩니다. 작업자가 방금 한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작업자와의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면담할 때,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요약이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어떤 검사가 특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실제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두 줄로 끊고요. 관계가 없는 것과는 낮은 상관을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관련이 깊으면 상관이 높다. 이게 수렴타당도가 되고, 그 다음에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제 판별타당도가 되겠죠. 판별타당도. 그래서 답은 3번 수렴 및 판별타당도가 됩니다. 이거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판별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답은 3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인타당도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구인타당도에 해당합니다. 구인타당도에 해당한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이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지문들이 답이 되잖아요. 그럼 복수정답이 됩니다.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거예요. 준거 관련 타당도 안에는 동시 타당도와 애언 타당도가 있어요. 이걸 공인 타당도라고 하거든요. 이걸 예측 타당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이 답이다. 그럼 1번도 답이 돼요. 만약에 3번이 답이다. 그럼 1번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우리가 센스 있게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 28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는 가로 안에 알맞은 심리검사 용어입니다. 일반화, 규준화, 표준화, 규격화가 있는데요. 자, 여기 검사의 실시와 채점 절차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뭐죠? 표준화입니다. 이걸 3번 표준화를 합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거, 채점하는 거, 여기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검사 요광대로 하라는 거예요. 검사 요광대로 실시하라는 거예요. 심리검사를 행하는 검사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특히 객관적 검사에서. 이게 바로 표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세부 사항들을 잘 정리한 걸 말한다. 즉, 검사 재료, 제한, 시간, 제한, 검사 순서, 검사 장소 등 검사 실시의 모든 과정과 응답한 내용을 어떻게 점수화, 이게 채점이라 하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채점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검사 요강에 있잖아요. 표준화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규준은 우리가 집단 내 규준에서 백분위 점수라든지 표준 점수라든지 표준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규준 집단의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규준 집단의 통계 자료가 바로 규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답은 3번입니다. 29번은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양식 차원입니다. 성격 양식 차원은 암기법이 역, 리, 신, 지입니다. 영리신지. 가수 신지씨 아시죠? 신지씨의 성격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아, 성격적인 측면은 4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역량이 있다. 두 번째 리듬이 있다. 세 번째 신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다. 신속성의 동의어는 당연히 민첩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속성의 동의어가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자, 합니다. 민첩성은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이게 반응 속도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반응 속도.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냐. 그것을 보는 게 민첩성, 신속성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우리가 역량이랍니다. 에너지의
소비량도 역량이죠. 에너지의 소비량도 역량입니다. 근로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역량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리드미컬하다라고 하잖아요. 활동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적인 측면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그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이 바로 다양성의 리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력입니다.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바로 지구력이다. 상호작용을 쭉 유지하느냐, 얼마나 상호작용을 유지하느냐, 그 기간이 길면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에 잠정기가 있어요. 잠정기의 하위 단계가 4개가 있거든요. 어떻게 외워요? 흥능가전입니다. 흥능가전입니다. 자,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전환기, 이렇게 해서 흥능가전 외우시면 됩니다. 흥능가전, 탐색기 없네요. 탐색기는 그렇습니다. 슈퍼에 있죠. 성탐 확률세. 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 문제. GATB 직업 적성 검사, 하위 검사 중에서 둘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데 이용되는 검사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GATB 일반 직업 적성 검사에서 적성은 9가지가 나옵니다. 해설에 있는 도표 참고하시고요. 적성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만 알면 돼요. 지능이라는 적성이 있어요. 지능 적성은 3가지의 하위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하위 검사.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3가지 하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능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의 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산, 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산, 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산수, 어휘, 입체 공간이거든요. 요 3가지가 지능을 알아보고 또 별도의 적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데 이용되는 검사예요. 자, 여기에서 이거 없어요. 이거는 형태지각에 해당됩니다. 지구대조 검사는 형태지각을 알아볼 때 쓰는 거다. 형태지각 적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산어입 있잖아요. 산수추리,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입체 공간이니까 요것은 그 나름대로의 적성과 함께 지능이라고 하는 적성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해설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동기의 강도는, 동기는 어떤 결과에 부여되는 가치와, 이것을 우리가 유인가라고 합니다. 유인가.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곱한 거다. 믿는 것은 기대감이죠. 기대감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이게 수단성이에요. 수단성이란다. 자, 그러면 가치와 결과와 믿는 어떤 수단성, 이런 것,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곱해진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밸런스, 그 다음에 이게 인스트루먼털, 이게 익스펜던스예요. 그래서 VIE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곱하기는 바로 동기 강화와 연관성이 있죠. 이게 바로 뭐라? 오케이. 브룸의 기대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이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자,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33번은 교과 과정의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인 직무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컨법입니다. 데이컨법. 답은 1번입니다. 데이컨법은 우리가 Design a Curriculum 이라고 해요. Design a Curriculum. 자, 데이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Design a Curriculum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컨법은 교과 과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커리큘럼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비교 확인법이 있는데 앞에서 했던 최초 분석법 있잖아요. 최초 분석법은 자료가 없을 때고 이거는 자료가 많을 때입니다. 자료가 많을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관찰법, 체험법 이 두 가지는 최초 분석법 해당됩니다. 최초 분석법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간단하게. 답은 1번입니다.